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오늘은 제 컨텐츠 중에 자습 컨텐츠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강민철인데 그 강민철 소개하는 날입니다. 저 OT를 찍으려고 지금 조교랑 같이 이 촬영장에 나와 있고요. 이 화면 속에는 접니다. 네. 자, 아무튼 하나하나 안내를 해볼게요. 이러한 목차로 제 OT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만한 거 다 소개하려고 또 준비를 해왔고, 제가 설령 여기서 뭔가 설명을 안 했어도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Q&A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민철, 이거 뭐냐, 이거 이름이 좀 특이한데. 자, 지금 어떻게 읽었죠? 강민철 이랬잖아요. 사실 이게 이 뜻입니다. 좀 약간 오글거리는 말이죠. 뭐만 안에 있다, 수능 국어가 이 강민철에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민철로부터 수능 국어를 알아갈 수 있고, 강민철 컨텐츠를 통해서 수능 국어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좀 느끼하네요. 그래서 이제 강민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강민철 이렇게 읽는 게 사실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중의적이기도 해요. 2016년에, 즉 2017학년도죠. 2016년에 대치동 현강을 대비해서 2018년까지, 즉 2019학년도 수능 대비 강의까지 제가 현강만 했었거든요, 이때. 그리고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제가 저 암흑기를 거쳤어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공익 활동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이때 이제 뭐 얘기가 잘 돼가지고 현강만 하는 게 아니라 2021년부터 인강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강민철 이제 인강도 시작한다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뭐 민철 뭐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 뜻은 강민철, 이 수능 국어 강민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진 교재냐? 자습 컨텐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은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즉 강기분, 세기분과 같은 커리를 듣고 나면 수능 국어가 정복됐다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평가원을 좀 제대로 해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쏙쏙 머리에 잘 남는 형태로 수업을 하니까 제가 좀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읽어온 양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 양적 확대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능동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익힌 것을 적용하는 그런 자습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강기분과 세기분은 강의가 중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민철이 이렇게 얘기하네, 저 좀 보니까 그러네 하면서 강의를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는 그런 약간 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어떤 그 과정이라면, 그 배운 거를 네가 주도적으로도 해봐야죠. 능동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좀 읽고 계속 끙끙거리면서 생각하고, 이 의미는 뭘까? 이렇게 많은 정보를 내가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자기가 계속 해봐야 돼요, 자기가.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서 익힌 걸 적용하는 거다. 적용을 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설지의 톤이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기분에서 얘기했던 코멘트들로 강민철 해설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일부 지문은 제가 강의 올린다 써놨죠? 그 지문 해설이 강기분, 세기분의 해설과 또 조화로워야 되죠, 그렇죠? 그 톤을 다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또 분명히 이제 강조를 하지만, 왜 뭐 전지문 해설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지문 해설 찍으려면 일단 너무 오래 걸리고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해설지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지문만 찍겠습니다. 어떤 걸 찍을 것인지 제가 문학과 독서 나누어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강민철이구나. 그럼 강민철 어떻게 구성됐냐? 일단 8권의 월간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편, 해설편, 분권이니까 16권이겠죠. 그렇죠? 1호의 문제편, 해설편 이렇게 갈 거니까 비닐 포장해가지고. 그리고 각 호는요 4주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호마다 28일 일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4주마다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1일 2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몇몇 학생들은 뭐야? 왜 이렇게 아니요. 저 이거 여러분 웬만하면 8달 어치잖아요. 8달로 안 끝날 거라고 봅니다. 보통 1월에 시작하면 한 9, 10월에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은근히 벅찹니다. 이거. 뭐든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두 지문은 독서 한 지문, 문학 한 지문으로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은 넣지는 않았어요. 시기별로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조합해야 되겠죠. 근데 올해는 그 구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6학년도 커리의 인강민처를 되돌아봤을 때, 이 지문이 왜 2호차에 배치가 돼 있지? 한 4호쯤 가야 될 건데 싶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시작은 평가원 중심, 또 3월 대비하는 시점에서는 또 이제 교육청 사관학교, 그리고 점점점 이제 기초 체력이 좀 쌓였을 때쯤 또 이제 리트 미트 중심으로, 그리고 이감 지문 되게 어려우면서도 또 좋잖아요. 그럼 또 이제 이감 지문들. 물론 일부 지문은 뭐 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좀 상반기 있고 하긴 할 건데, 그러니까 주로 그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 구성으로 재편이 됐고요. 제가 일부 강의도 제가 추가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저는 학습의 그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언어의 감이잖아요. 초반에 어떻게 감을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가 결정되거든요. 처음에 뭘 듣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 기출 지문을 그 방향으로 딱 들었으면 계속 그 방향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감을 형성할 무렵의 인강민철 지문들, 그거 좀 제가 해설을 좀 녹여서 촬영을 할 건데, 가급적이면 또 그것도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특히 평가원 지문들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그것도 열심히 찍을게요. 자, 좀 이따 제가 강의 소개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그때그때 어렵게, 자, 점차 어렵게 제가 구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일 좋은 건 매일 꾸준히 푸는 건데, 좀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메인 커리를 듣고 적용하는 컨텐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랑 같이 호흡을 안 맞춰두고 이걸 풀면은 뭐 풀 수야 있죠, 어떻게든. 근데 중요한 건 해설지를 딱 읽었을 때 그 해설지 코멘트가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기분, 세기분에서 강의 때 했었던 말이 녹아들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강의를 먼저 듣고 수강을 하고 이런 거구나 좀 깨달은 게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이렇게 순서를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가 강기부 수강을 했다. 그럼 저녁에 또는 오후에 인강민처로 풀고, 아니면 내가 저녁에 강기분을 수강을 했다. 그럼 이제 또 뭐 잘 때 됐으면 다음날 오전에 인강민처로 풀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문 1년 번호를 또 맞춰놨기 때문에 그 강기분에 딱 딸려 있는 인강민철 지문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뭐 100%딱 똑같은 거 어디 있겠어요?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 이 요소가 맞아 떨어지네. 쌤이 이 강의에서 말했던 게 여기 해설지수도 확인이 되는 그런 지문이네. 아마 풀면서 느낄 겁니다. 제가 이 인코딩을 좀 하는데 집중을 했거든요, 이 겨울 시즌에. 물론 인강민철 강의 수강은 선택입니다. 자, 아까 좀 활용해봤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은 했지만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강기분 OT도 제가 오늘 찍었거든요. 강기분과 세기분은 제발 가급적 완강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 1년 커리에서 그 외의 것들은요, 즉 강기분, 세기분을 제외한 다른 컨텐츠들은 완강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풀고 이미 잘 됐어. 뭐하러 강의를 들읍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분명히 어려운 지문 나올 거고요. 분명히 다 맞긴 했는데 좀 찝찝한 문단이 있는 지문들 나올 겁니다. 그때는 최소한 그 문단이라도, 그 찝찝한 문단이라도, 또는 완전히 개판친 지문이라면 그럼 좀 해설을 참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찌됐건 제가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등급 아래부터는, 이하부터는 좀 웬만하면 강의를 듣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권고에 말씀드리고요. 특징. 물론 제가 일부는 지금 이미 말씀드렸고 강기분 OT에도 있지만 강기분, 세기분과의 특히 이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교재일 것이다. 지문 1년 번호도 맞춰놨다고 했었죠? 중후반부에는
막 꼭 억지로 요 메인 쿼리에 딸려있는 이 지문 이런 느낌으로 막 어떤 그 형식적인 제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뭔가를 알고 나면 좀 자유롭게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후반. 그래서 중후반에는 조금 어렵기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풀어도 되니까 좀 초반에는 제가 좀 하라는 대로 1년 번호까지 괜히 맞춰놨겠어요? 조금 제약은 있더라도 좀 짜맞춘 대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제작자의 의도입니다. 그럼 어떤 강의를 쌤 제공하실 겁니까? 제가 그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요 화면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문학은 진짜 감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학 감 확립을 위해서 초반에 강의를 좀 제공할 생각입니다. 뭐 문학 개념어를 갖다가 좀 추가로 뭐 설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요 평가원 기출이랑 같이 보면 좋은 평가원 기출이 이거다 또는 교육청 지문이 이거다 그런 게 있으면은 제가 같이 강의를 찍을 거예요. 초반에 감 확립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올릴 강의들은 인강민철 기준으로 1호에서 4호 지문들일 것이다. 주로. 물론 뭐 5호에서 8호도 제가 한번 봐볼게요. 올릴만한 게 또 있으면. 근데 뭐 무조건 안 올린다 이런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1호, 4호만큼은 내가 좀 선별을 좀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거 알아두시고 독서 강의는 그러니까 문학이 좀 여기 중심이라면 독서 강의는 그 이후 파트들 뭐 5호에서 한 8호쯤 뭐 또는 3, 4호의 어떤 일부 이런 것들이 좀 고난도 지문으로 좀 배열이 될 것 같거든요. 좀 거기에서 제가 좀 강의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인강민철과 관련된 질문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질문을 통한 어떤 답변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학생들이. 그래서 이미 질문에 짜증이 섞여 있어. 얼마나 짜증이 나요. 보통 이제 한 5호, 6호 풀 때쯤 되면 이제 여름일 때인데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적용하면서 푸는데 적용이 안 돼. 그것도 막 틀려 있고 얼마나 열받아요. 근데 또 강의를 불렀는데 이건 또 강의가 없네. 제가 그런 지점들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전회차 다 미리 찍어두거든요. 그래서 이감 지문도 되게 질문이 많아요. 특히 그런 거 내가 열심히 찍어놨는데 안 쓸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들 좀 제공을 한다든지 할 테니까 짜증 그만 내시고 강의가 올라온 거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화면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제가 캐스트 느낌의 영상들, 조언 영상들도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뭐 어떤 수강생들의 어떤 증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 외에 얘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 그러니까 대치동 분당 현강을 하고 있는데 그 매일 할 때마다 한 10에서 15분씩 막 뭐 감성 충전이랍시고 막 뭐 따스한 얘기 해주고 그런 얘기 자체의 효용성을 갖다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강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따로 스튜디오에서 하든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따로 얘기를 할 예정인데 근데 또 나는 문득 생각하는 게 캐스트로 올리면 내 수강생 외의 친구들한테도 막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철저히 찐 내 수강생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말로 인강민철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렇죠? 열혈 수강생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만을 위한 조언 영상이면 더 좋지 않을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더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캐스트 그 시기마다 필요한 게 혹시나 있다면 그래서 막 궁금한 거라든지 뭐 상담 신청하시면 하세요. 그래서 또 제가 좀 많이 쌓이면 좀 공통 질문이다, 공통 고민거리다 싶으면은 제가 또 촬영장에 나와서 또 강의를 또 할 테니 강의라기보다는 어떤 그 캐스트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런 강의가 붙는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럼 강의는 강의고 그럼 교재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일단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표지 구성의 마지막 단계인데 아직 최종 번호는 안 나와서 표지 이미지는 나중에 추후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파일을 올릴 거고요. 내지 안에 구성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포장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문제 여기는 지금 조금 수정이 돼야 돼요. 지금 그냥 1주차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문 1년 번호도 지금 입력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1번이다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링크가 되어 있는 강기분 지문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표로 다 안내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문 열심히 읽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집중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해설지를 통해서 점검을 일단 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거다. 그리고 이 지문에 딸려있는 해설, 이 지문에 딸려있는 해설, 지금 안 보이시죠? 약간은 확대해 볼게요. 이게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다라는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일단 1차적으로 점검이 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이시죠? 여기까지가 지금 지문이거든요. 여기까지 1문단. 그럼 여기에 이제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러이러하게 읽었으면 됐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이 구간을 읽었다면 첫 번째 문제 정답 확보. 다시 말해서 제가 수업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이런 생각까지는 이어져야 첫 번째 문제 풀이가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내 해설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이 해설지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문풀이에 대한 어떤 팁과 이야기까지 병행이 되어 있다. 여기도 이제 2문단이에요. 이 2문단 내용인데요. 거기에 딸려있는 해설 요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읽었어야 됐다.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다. 그리고 여기 딱 봐주면 이항 대립이죠. 예, 요 정보와 요 정보를 이렇게 이항 대립적으로 읽었어야 됐다. 그랬다면 이것도 이제 2번 문제 직결된 구간이거든요.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좀 잘 읽은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문제 해설로 들어가서 이게 또 문항별 해설이거든요. 요것만 점검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내가 정말로 잘 뚫은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요거 보고 나도 여기 좀 이렇게 읽었어 하고 문제 가볍게 터치하고 딱 끝내도 되고 나 완전 좀 어려웠는데 싶으면은 아까 여기 심층 해설 있죠? 요 구간 좀 꼼꼼히 한번 짚어보면 될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코멘트들은 강기분과 세기분에 있는 어떤 수업 톤과 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잘 읽힐 거예요. 관련 질문들입니다. 보통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전년도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왜 강의가 없냐? 강의가 없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보통 OT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알아요. 그래서 또 이제 Q&A 게시판에 질문 올라오면 또 답변하고 하는데 아무튼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7학년도를 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인강민철의 강의가 붙는다라는 거. 다만 일부 강의가 붙는다라는 거. 또 어떤 강의가 붙는지도 이미 예고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까 지금 다 얘기를 한 거고요. 요것도 사실 얘기를 했죠. 꼭 다 들어야 되냐? 웬만하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선별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해설지 보셨지만 그 해설지가 또 다른 강민철입니다. 충분히 강기분, 세기분을 잘 소화했다면 해설지 잘 읽히실 거고요. 언제까지 판매되나요?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인강민철은 3월 말까지 판매가 되고 절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풀세트가 다 판매가 됐었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판매가.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웬만하면 1분기 내로 셧다운 하니까 고려를 해서 어차피 할 거면 그냥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강기분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원 지문만 계속 푼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낯선 지문에 꼭 적용 훈련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 좀 드릴게요. 할 거면 빨리빨리 시작을 하시고 평가원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고 이게 제일 미련한 질문이에요. 평가원 지문이랑 내가 지문 1년 번호까지 맞춰가지고 적용하기에 좋은 지문을 배열했는데 왜 평가원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배운 거 바로바로 적용해봐야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도 평가원 지문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련한 지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병행하세요. 등급이 낮은 노베이스인데 해야 돼. 등급이 낮을수록 무조건 더 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연간 커리 때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물론 이제 고3 1년은 바짝 뭔가 국어 공부는 하는데 영어와 수학에 비해서 이 국어 과목 공부는 굉장히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는 최소한 영어 단어라도 외우고 막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수학은 구몬학습, 해법 수학 뭐 어떤 그런 필수 초딩 코스부터 밟는데 국어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즐기는 일부 극소수 친구들 외에는 지금 맨날 영상만 보고 텍스트를 워딩들을 안 읽거든요. 1년 동안 지금까지 안 읽어왔던 거 다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발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인데 못할수록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오히려 선택자는 잘하는 애들이에요. 왜? 걔네들은 양적 확대,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하니까 더 잘하게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애들이지. 자기가 또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점점 양극화, 격차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상위권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권, 하위권 고민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속 끙끙거리면서 기초 체력을 쌓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친구들이 아직도 Q&A 시간에 계속 묻는데 제발 연간 커리 영상 좀 들어주세요. 강기 본 언제 나와요? 계속 이러는데 야, 강기 본은 이제 고3과 N수 대상 강의가 아니야. 이제는 고1, 고2만을 위한 개정국어 강의로 개편이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강기 분 인강민철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노베이스 친구들아 제발 부탁이야. 강기 본 기다리면서 허송세월 좀 시간 계속 보내고 있으면 안 돼요. 인강민철 꼭 하셨으면 좋겠고 학습 유의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지문 그게 뭐라고? 아닙니다. 이게 보통 8달 과정 내에 보통 못 끝내요. 그래서 밀릴 가능성이 커요. 매일 꾸준히 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아, 이 녀석은 왜 쓴 거지? 녀석 괜찮아. 다음날 내지문하면 되지 뭐. 괜찮은 게 아니란 뜻이죠? 그렇죠? 예.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날 채워야지. 그렇게 되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내신 기간이라든지 이러면은 특정 주가 빠지기도 하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기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채워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가랑비 옷 젖는다고 나중에는 이게 한 권 단위가 밀리면 의욕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안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거야, 우리가. 그리고 제가 이거 강기부, 노트 연간 퀄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 겨울방학 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막 1년 내내 계속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요. 또 내신 기간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이슈로 그렇다는 거 알고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또 열심히 나름 집중해서 하는 게 겨울방학, 여름방학 시즌이라는 걸 알거든요. 와, 전 2026학년도 여름방학 시즌 때 강평업과 무제 제가 오픈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족속 듣고 그 주차별로 학습 인증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겨울방학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도 겨울방학 시즌과 여름방학 시즌에 자습 컨텐츠 힘을 좀 많이 실으려고 하는데 지문 1년 번호까지 맞춰서 정말 체화 잘 되도록 제가 많이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우리 요 구간은 1년 내내 안 밀리긴 어렵겠지만 우리 요 구간은 약속합시다. 요 100일만큼은 매일 하기로. 진짜 요때는 안 밀리기로 우리 인간적으로 요거 우리 약속합시다. 아시겠어요? 1호부터 4호까지 아마 1, 2호가 아마가 아니라 맞아요. 강기분과 호환이 되고 3, 4호가 세기분과 호환이 될 건데 요 구간은 우리 밀리지 않기로 합시다. 참고로 강기분 6주, 세기분 6주인데 요거는 조금 양적 확대가 포인트니까 요거는 8주 과정, 요거는 8주 과정. 그러니까 1호, 2호, 3호, 4호라고 제가 한 겁니다. 계속 써먹어 봐야 돼요, 배운 걸. 아시겠죠? 자, 요 구간 우리 안 밀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학습 유의사항. 평가원 지문은 곰탕이 아니다. 이거 무슨 미친 말이지? 자, 이 대관절 무슨 소리냐면은 적당히 평가원 지문 우려내세요. 그러니까 초반에 평가원 지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중반기 때도 또 평가원 지문 풀고 아 나는 평가원으로 돌아갈래. 계속 평가만 풀고 그거는 타협이다. 그러니까 신규 지문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너무 세게 있는 거야. 아 무슨 리트 지문이야. 이거는 수능이랑 달라. 다르죠. 다르니까 근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지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언어 활동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깊이 있게 하는 거라는 걸 애들이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한 3등급부터는 쭉 있다 보니까 잘 안 읽히는 거 안 겪고 싶은 건데 계속 뚫어봐야 돼요. 너 수능날 풀어볼게. 기존 기출이야? 신규 기출이야? 신규지? 안 읽어본 문장들을 계속 독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부탁드리는데 평가원 지문 초반에 잘 분석하면서 닦았으면 한 2, 3회독이면 충분해요. 무슨 뭐 5회독, 10회독 하는 게 아닙니다. 기출 외의 컨텐츠 확보하셔야 돼요. 양적 확대 너무 중요해요. 낯선 지문은 읽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고요. 고난도에 계속 부딪히셔야 돼요.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게을리하지 말 것. 마지막 당부사항입니다. 우리 상위권에게. 넌 이미 네가 욕심이 있어서 잘 알겠지만 양을 늘리지 않으면 감 유지도 어렵고 감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은 날카로워지지 않으면서
절대적 경지에 이르지 못해. 왜? 우리 소위 부동층이라고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유치원 나오고 막 어렸을 때 막 로마자 쓰는 국가에 가가지고 막 영어를 일상화한 애가 수능 영어 4등급이 나올까요? 왜? 옆에 막 수학 진짜 절대적 고수 있잖아. 걔 진짜 하방이 열려있지 않죠. 웬만하면 96점 선에서 커버가 되잖아요. 걔가 갑자기 막 수학 4등, 1등급 100점이 갑자기 4등급? 그런 일은 영수에선 거의 없어. 근데 국어는 있다는 거야. 국어가 이상하게 부동층이 많이 없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양적 확대의 부족이에요. 그 애매한 1등급들이 도산하는 이유는 많이 안 겪어봐서 그래. 그러니까 당황한 거거든. 나 얼추 풀려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양을 늘립시다. 오케이? 너 어느 정도 하는 거 알아. 견고하게만 만들자. 우리 중하위권 너가 이미 알잖아. 넌 이미 너무 많이 안 읽어왔어. 네가 영수는 뭐 잘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영수의 시간을 쏟은 만큼 책을 안 읽어왔잖니. 조금 많이 하자. 우리 또 만점 수강생 인터뷰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두 친구의 인터뷰가 올라가는데 우리 최장우 군이 뭐 제 인터뷰 영상에선 말한 건 아닌데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중 시절 독서가 도움 많이 됐다. 나도 진짜 이런 아들 낳고 싶다. 물론 뭐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아무튼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미 많이 읽어서 다독. 이것저것 차분히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서 다상, 다독이라고 하죠. 얘는 이미 국어 공부가 끝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국어 공부가 안 끝난 우리 이 친구들, 즉 초중 시절에 읽은 게 거의 없는 이 친구들, 너 이거 다 채워야 돼. 너 수학도 그렇잖아. 뭔가 완전 노배면 정말 센 기초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국어도 똑같아. 그런 양을 좀 확보를 하자 이거야. 인강민철에서. 그래서 부탁 좀 할게요. 마무리 화면입니다. 여러분 자습 컨텐츠도 역시 강민철. 인강민철 올해 업데이트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고 오죽하면 또 제가 강의까지 추가했을까. 뭐 나중에 이후 시즌에 자습도 뭐 자습 컨텐츠도 기대는 해주시는데 일단 인강민철이 가장 진하고 농밀하고 많아요. 일단 여기를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강기분에도 제가 이런 멘트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미지 좀 흐릿하게 나오는데 이거 보신 적 있죠? 저입니다. 이것도 강민철 수강생들의 평균을 올려서 강팀으로 만들어보자. 이게 올해 저의 슬로건입니다. 오케이? 자, 같이 양적 확대를 인강민철을 통해서 도모하도록 하기로 하고 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OT는 여기까지.